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우리나라의 비수급 빈곤층이 굉장히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93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냐? 저는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가 소득 인정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두 번째 소득 인정의 기준이 너무 낮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 때 소득 인정액이 51만 원 이하여야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은 당연하고 나라에서 받는 수당, 후원금, 자녀에게 받는 용돈 이런 거 다 포함돼요. 물론 부동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이 자가이면 자기 집값이 월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임차했으면 임차보증금이 월소득으로 포함돼요. 예금, 적금, 보험과 같은 금융재산도 당연히 월소득으로 인정되죠. 여기에다가 부양의무자 재산도 봐요. 부양의무자가 부모나 아들, 딸, 손자, 손녀이면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가율을 30%,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거나 부모가 재혼했거나 이러면 부양비, 부가율을 15%로 계산해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정해요. 한 달에 근로소득으로 51만 원 버는 것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저것 다 포함돼서 51만 원이니까 진짜 소득 인정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소득 인정액이 51만 원인 분은 수급자라도 되지, 만약에 52만 원이다 하면은 수급자도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어떤 기사를 보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보다 45원이 더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례도 봤었어요. 이 사례를 읽는데 꼭 제 사례처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담당했던 어떤 어르신께서는 정말 허름하고 낡고 오래된 투룸 빌라를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작은 빌라인데 거기에서 노부부가 사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급자를 신청하셨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집이 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 집에서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진짜 달랑이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있다고 수급자에서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어르신의 생활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집이 있다고 탈락하신 거예요. 물론 이 어르신이 주거의 안정성은 있죠. 그런데 주거의 안정성만 있지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집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을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선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제가 예전에 제 사례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90에 가까운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데 우선 건강도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신이 살 집을 찾아보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집주인들이 이 어르신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만큼 주거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도 나는 주거 안정성보다 수급자가 되는 게 좋다 해서 집을 팔았다고 해봐요. 그래도 수급자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판 돈 있죠. 그 판 돈은 금융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재산에서 나오는 월 소득 환산율은 월 1.04%예요. 그런데 금융재산에 대한 월 소득 환산율은 4.17%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소득 인정액이 4배가 많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도 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을 팔면 주거의 안정성도 없어지고 수급자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소득 인정의 관문을 넘어서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계급여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이죠. 이게 여기서 소득 인정액을 빼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51만 2,102원
빼기 소득 인정액 15만 원 하면은 36만 2,110원이에요. 이리저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많이 받아봤자 51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51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생계급여액으로 한 50만 원을 받다 쳐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20, 30만 원은 월세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20, 30만 원에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뭐 공과금 내야죠, 교통비 내야죠, 통신비 내야죠 하면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 식비도 내야 하고요. 여기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사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식비를 줄여야 돼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식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정말 질 낮은 식사를 많이 하거나 뭐 인스턴트나 아니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대충 때울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거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도 많아요. 그리고 돈에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올해 뭐 해외여행객 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밥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데 어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가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죠. 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재산과 소득이 낮은 하위 70% 어르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자들은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소득 인정액으로 속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이게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이 돼서 생계급여에 비해서 30만 원을 또 제하고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 인정액에서 그런 기초연금 같은 것은 좀 빼고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르신들은 수급 금액이 적어서 무슨 뭐 폐지라도 주어야겠다, 뭐 다른 일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요. 또 그러면 그것도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만큼이 생계급여액에서 깎여요.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복지관에도 있어요. 복지관의 수급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생계급여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후원자님이 연결할 때도 있거든요. 또 몇몇 후원자님은 수급자에게 자신의 후원 금액을 좀 연결해달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에게 연결하면은 어떤 수급자분들은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같은 곳으로부터 3개월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1년에 3번 이상 후원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구분을 해버려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 이분에게 후원금을 드릴 수 있을까? 다른 분 통장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후원 금액을 뭐 1년에 2번으로 해서 좀 많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범법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인 제가 뭐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니까 저도 많이 답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 2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착잡해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